안병준 선수로 돌아와가지고 네. 안병준 선수가 이제 북한 대표팀으로 이제 선발된 게 2011년도죠. 그리고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A 매치를 총 11경기를 뜁니다. 11경기. 11경기요. 자, 그때까지 이제 그 어떤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냐 하면은 공식적으로요. 일단은 지금 양복 속에 가려져 있지만 다부진 체격, 그다음에 전방 압박, 그리고 적극적인 돌파. 왜요? 순발력, 그리고 골 결정까지 같은 정말 훌륭한 공격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. 네. 그 2017년까지. 자, 북한 대표팀으로 활동하던 마지막 해였던 2017년도에 안병준 선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그 경기가 바로 2017년도 동아시아컵. 왜 그런가요? 동아시아컵. 안병준 선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그 경기가 바로 2017년도 동아시아컵. 왜 그런가요? 동아시아컵. 동아시안컵이 그때 그 일본에서 열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그 뭐 원희 형 안 좋아하시는 그 대세형이랑 영학이 형이 그 일본에서 경기하는 거를 경기장 가서 이제 막 응원했던 기억도 있고. 네네.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반대로 이제는 선수로서 일본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국가대표로서 네. 이제 제일교포들이 많이 응원에 오실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제일교포들 앞에서 내가 국가대표로 경기를 한다는 게 좀 많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일전이 먼저 경기를 치러졌더라고요. 근데 아마 북한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막 밀어붙였어요. 특히나 이제 근데 경기 결과는 전반은 0대0, 후반전에 아쉽게도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를 졌어요. 그리고 이제 남북한전이 이제 또 바로 또 치러졌는데 네. 아주 팽팽하게 경기가 이제 또 잘 진행이 되다가 북한의 리영철 선수가 이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분의 마음을 제가 심정을 좀 알거든요. 리영철 선수의 이 자책골로 자책골로 진짜로? 네, 남한이 이제 대한민국 1대0으로 승리하는 그런 좀 많이 그분이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이 자책골을 넣으셨잖아요. 근데 저도 선수들 때 자책골 한 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. 그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너튜브에 조원만 치면 제일 위에 조원희 자책골이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건 뭐 굳이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자책골이 또 나오더라고요. 이게 또 리영철 선수 이분의 좀 충분히 뭔가 심정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이 자책골은 사실 뭐 근데 의도치 않거든요. 그것도 한국 경기에서. 예, 그렇습니다. 참고로 형님, 제가 그 골은 자책골은 92분에 들어갔거든요. 거의 90분 다 돼서 끝날 때. 그리고 조원희가 언제 경기장에 들어갔냐? 네. 90분에 들어갔어요. 90분에 들어갔어요. 자,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? 우리 모두 다 경기장에 대한 퍼스트 터치라고 아시죠? 퍼스트 터치. 첫 터치. 첫 터치가 그거예요. 첫 터치가 그거예요. 이거 우리 알았어? 알았어요. 뭔 얘기인지? 네, 90분에 들어가면. 아무래도 뭐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터치가 첫 터치. 그래서 뭐 이 동아시안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. 그때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요. 북한 팀은 보세요. 그 일본한테 졌죠. 그다음에 대한민국한테 또 졌죠. 그렇지. 거기에 어떻게 졌어요? 자책골로 졌어요. 이거 조원희 선수 얘기 아닙니다. 북한 얘기예요. 도쿄였네. 그러니까 북한 선수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이렇게 있는 이 취재존에 북한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. 누가 인터뷰해요? 그 와중에. 그런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딱 한 명의 북한 선수가 남아서 그날의 경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인터뷰를 합니다. 그게 바로 안병준 선수였어요. 그때 당시 이제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이랬어요. 오늘 한국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일본과 치는 1차전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것 같다. 이 대한민국 팀의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며 담담한 하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 인터뷰를 용감하게 합니다. 그리고 안병준 선수는 그날의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북한 국가대표팀과는 작별하게 됩니다. 왜 그 경기가 대표로는 마지막이었어요? 그 동아시안컵이 끝나고
제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한국 K리그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한국 K리그로 아직 뭐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한국 K리그로 가면은 이제 북한 국가대표로 뽑히지를 못할 거다. 그렇죠. 네, 쉽지 않을 거다.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때 한국 K리그 팀에서 그런 제안도 좀 조건이 괜찮았고 네. 그때도 이제 아이가 2명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와이프랑 상담을 하면서 뭐 그래도 우리가 조선학교를 나오면서 말하고 그리 어느 정도 되니까 네. 해외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. 네. 네, 그래서 좀 도전을 선택을 했어요. 혹시 물론 실력으로 모셔오는 거예요. 네. 근데 혹시 그 팀에서는 좀 부담 이런 건 없었답니까? 팀 동료들은 주후에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약간 좀 무서웠대요, 제가. 그러니까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고 제가 또 일본은 좀 눈썹을 얇게 해서 그렇지. 눈썹도 얇고 머리도 좀 더 짧고 해서 엄청 처음에 무서웠대요. 정대수를 봤는데도 무서웠대요. 그래도 제가 무서웠대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뭐 같이 대화를 하면 바로 친해지고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솔직히 이제 안 선수가 유명했지만 진짜 국내에서 인지도가 폭발한 거는 이제 K리그에서 맹활약을 하신 이유죠. 득점왕.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수원 FC 시절에 팀이 이제 일부 리그로 승격된 거는 안 선수의 도움이 컸습니다. 그렇죠? 네. 자. 아, 그거 되게 어려워요. 일부 간다는 거는 맞아요. 정말 어려워요. 그럼요. 자, 2020 시즌에 무려 몇 골을 터뜨렸냐? 21골을 터뜨렸습니다. 그러면서 K리그 2 득점왕 MVP까지 동시에 석권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 가운데서 이제 MVP 수상을 한 거는 안 선수가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. 그게 이제 부산 아이파크에서도 활약하고 이제 수원 삼성에서도 활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교포 출신의 북한 국가대표 경력까지 또 K리그를 거치면서 이만큼 화려한 경력의 커리어를 쌓은 선수도 드물 거예요, 진짜요. 잘하시네요. 안병준 선수 하면 정말 딱 생각나는 거는 이 꾸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거 중요하다. 뭐 1년이라는 시간은 운이 좋고 내 몸 상태가 좋아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을 2년 연속 가장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안병준 선수가 제가 같이 수원FC 시절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남들보다 항상 1시간 전에 나와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. 보강 운동하는. 물론 무릎과 발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마사지를 통해서 몸을 풀고 또 보강 운동을 통해서 훈련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이런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연속 K리그2에서 득점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